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된 선수죠. 마티스 아무구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영입이 많이 없었는데 아무구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사실 팬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조사를 해와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이고 현재 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선수인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좀 키가 작은데 되게 힘이 좋고 무게중심 잘 잡혀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좀 장거리 드리블을 할 때도 아니면 탈압박을 할 때도 좀 효과를 발휘하는 선수고, 또 그런 무게중심이 낮고 힘이 좋다 보니까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도 볼을 잘 탈취하는 그런 약간 8번 미드필더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이 선수의 장점은 신체 능력에 있어요. 굉장히 몸이 단단하고 또 무게중심이 낮게 잡혀있고, 무게중심의 축이 낮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렝스와 파워를 모두 겸비하고 있는 미드필더로 보이거든요. 보폭 자체도 짧게 가져가면서 방향 전환할 때 굉장히 민첩하기 때문에 압박을 이제 좌우 방향을 바꾸면서 탈출한다든지, 또 수비 상황에서 재빠르게 달라붙는다든지, 이런 점에서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체력도 굉장히 좋죠. 네, 이 선수는 또 패스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후방에서 전방으로 보내는, 그리고 또 사이로 찔러 넣는 패스도 잘 하는 편이고, 또 예상치 못한 패스기를 봐서 스루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패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잘 수행하는 선수입니다. 패스의 감각 조절도 잘 하고요. 네, 후방에서 볼을 전방으로 보낼 때 패스로 이제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할 수도 있고, 직접 볼을 몰고 속도를 올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프랑스 U17,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월드컵을 나갔을 때 경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볼터치 영상만이라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선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찔러주고 투입시키는 역할, 그리고 직접 볼을 달고 전진하는 역할, 그걸 모두 센터백 앞에서 잘 보여준 그런 경기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꼭 팬분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진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특히 원투 패스를 선호하면서 원투 패스로 올라간다든지 볼을 직접 몰고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좀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선수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 첼시의 이제 현재 맨시티지만 과거 첼시에서 활약했던 코바치치 선수랑 겹치는 부분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엔소처럼 전방에서 또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타이밍을 잡아주고 상황을 만들고 뭐 주변 선수들이 좀 지휘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지만 조율과는 거리가 있어요. 네, 딱 조율을 하는 선수에게까지 볼을 도달시키는데 굉장히 특화된 선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코바치치 느낌이 나는 그런 전진 드리블이나 탈압박에서 엄청난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운반이라든지 볼을 앞으로 보내는 프로그레션 작업에는 능하지만, 반대로 이 선수가 템포를 설정하고 좀 필드를 넓게 쓸 만한 패싱 레인지가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짧은 패스는 잘 전달하지만 패스의 다양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죠. 네, 특히 롱패스, 그러니까 볼이 떠서 가는 패스의 구질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퀄리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구가 롱킥을 할 때 보면 볼의 낙차가 굉장히 커요. 정확도 자체는 좋긴 합니다만 이 낙차가 크다는 건 볼이 도달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고, 또 프리미어리그 같이 템포가 빠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 낙차가 큰 볼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커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단 말이죠. 상대의 수비수들도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제 6번으로서 그런 롱패스, 라비아는 사실 롱패스 그리고 숏패스의 구질이 좀 좋은 편이잖아요.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하고, 약간 그런 장점을 기대할 수는 없는 선수입니다. 네, 아무구가 첼시에서 뭐 6번과 8번으로 모두 기용이 될 선수로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첼시의 6번은 인버티드 풀백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전진이라든지 좀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또 8번은 거의 10번처럼 기용이 되면서 포켓에 굉장히 능해야 되는데, 또 아무구가 앞선에서 포켓 플레이에 그렇게 능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좀 창의성을 보이는 선수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이 선수가 또 8번에 기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오프 더 볼로
좀 활로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파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게 윙어들의 좀 압박을 분산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유니크한 특성 중 하나라 생각해요. 온볼에 좀 강점이 있고 후방에서 또 전방으로 볼을 보내는 것 자체에 강점이 있는데 거기서 또 오프볼까지 좋은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이 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켓에서 볼을 받고 뭔가를 할 선수는 아니지만 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스트라이커 밑에서 스트라이커가 내려와줬을 때 또 그 배후 공간을 이용해주거나 아니면 주변 선수들과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이런 점은 또 기대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번으로 기용이 되었을 때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또 10번으로 기용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선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예 클래시컬한 10번이 아니라 첼시 구조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담당하는 그 10번, 8번에서 10번 사이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구가 또 공격수가 볼을 지켜줄 때 배후 침투를 하는 것도 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공격적인 침투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고 마레스카는 심지어 그 8.5번 역할에게 또 공격적인 침투를 많이 지시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무구는 이런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기본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6번으로 분명히 성장할 수도 있지만 선수 자체가 공격적이고 전진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칸 앞이 좀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네. 전형적인 더블 볼란치에서 6번 선수 옆에서 활약하는 선수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구가 첼시에 왔을 때는 이번 시즌에 경기를 출전하면은 약간은 더블 볼런치 중 한 위치에서 뛸 것이라고 예상을 하긴 해요.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방에서 볼을 보내는데 이제 좀 강점이 있는 선수고 또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방어에 대한 좀 단점은 있지만 상대를 전진하면서 압박하고 경합해서 볼을 따오고 또 세컨볼을 탈취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첼시의 전방 압박 구조에서도 6번으로 기용하기에는 좀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첼시의 10번 같은 경우에는 또 포켓에서 볼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오프볼로 활로를 개척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좀 6번 위주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듀스버리 홀보다도 8번에서는 더 좀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수비 경합을 아무구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구가 녹아들면은 6번, 8번 모두에서 좀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엔소가 이제 좀 유니크한 선수라고 보는 게 앞선에 배치되었을 때도 후방에 내려와서 좀 관여를 해주면서 풀어줄 수 있고 경기를 후방에 배치되었을 때도 또 앞쪽으로 나가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 아무구도 이제 앞쪽에 배치됐을 때는 또 오프볼로 많은 관여를 해주고 또 카이세도 같은 선수 옆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이고 후방에 배치됐을 때는 또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다가 압박을 해야 될 때는 전진해서 압박을 해주고 이런 좀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좀 그런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저는 이 선수가 미드필드 중심이 되는 격의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드필드의 중심이 있을 때 템포를 잡아주고 좀 볼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런 중심이 있을 때 그 옆에서 잘 보조해주고 특유의 활동량과 뭐 기술을 바탕으로 팀의 그런 빌드업이라든지 공수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보조자의 선수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첼시에 지금 그런 선수가 좀 많이 없긴 해요. 첼시에 사실 엔소나 라비아는 좀 중심이 되어주는 데 가까운 선수고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는 약간 보조자의 성향이 있지만 지금 첼시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라비아의 부재 속에서 산토스의 네. 부재 속에서 카이세도가 중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이세도도 보조적인 성향이 있고 저는 아무구가 팀 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카이세도와 가장 장단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클래스는 많이 떨어지지만 네, 그래서 이 선수도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조금 8번에 가깝고 수비형 미드필더 옆에서 이제 기용을 받아야 되는 선수지만 지금 첼시 구조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약간 카이세도적인 역할을 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선수가 첼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필이 전진성이에요. 첼시가 이제 후방에서 상대 박스까지 도달하는 걸 잘 하는 팀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온더볼러가 없는 그런 단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최근입니다. 특히 이제 라비아가 없을 때, 그리고 축구의 메카가 이제 임대를 갔잖아요. 아치안퐁도 최근 경기를 못 뛰고 있고, 후반에서 볼을 운반해준다는 것이 팀의 공격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첼시에는 패싱 레인지가 넓은 선수들이 많고,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잘 찌르는 선수들도 있지만, 동시에 운반으로 좀 변주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라비아가 이제 볼을 받고 돌아서고, 이게 몇 미터 더 전진해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첼시의 공격 작업이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라비아의 부재 속에서 아무구가 이런 역할을 조금은 대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방에서 볼을 잡고 돌아서고 전진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지는 선수잖아요, 그죠? 네, 맨투맨 압박을 상대할 때 첼시가 루트를 잘 못 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라비아가 1대1 경험에서 완벽하게 이겨주고 돌아주고 상대를 제쳐줌으로써 또 압박을 벗겨내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제 아무구도 약간 라비아처럼 돌아서는 게 그렇게 잘 되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는 볼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를 벗겨내고 제쳐내고 전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첼시에 없는 프로필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미드필더로서의 기본이 좀 잘 갖춰진 선수, 굉장히 좀 많은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첼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단점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네, 걱정된 단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롱패스에 일단 패스 레인지가 네. 좀 부족하고 롱패스의 구질이 좀 부족하고 이런 점들을 들 수 있겠고 이 부분도 코바치치랑 장단을 좀 공유하네요. 네, 확실히. 수비를 할 때를 좀 보면 경합 자체를 굉장히 잘하고 태클도 잘하는 선수긴 해요. 이제 좀 무리하게 발을 뻗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수비를 할 때 이 선수가 대체로 발을 뻗을 타이밍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실패를 했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카이세도랑 좀 공통점이 있죠. 도전적인 수비를. 네, 도전적인 수비를 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첼시 선수단과의 단점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투맨 수비를 잘 해요. 달라붙고 뺏는 건 잘하는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등 뒤로 확인하거나 좀 뒤로 지역 방어에 특화된 수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첼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당장 해결해주지는 않는 선수다.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첼시 스쿼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공유하고 있는 선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첼시가 부족한 점들이 등 뒤의 수비를 확인하고 또 역습 상황에서 좀 넓은 공간을 커버해주고 이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아무구가 기본적으로 경합 능력이 좋긴 하지만 좀 넓은 공간을 보호해주는 선수는 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선수는 좀 역습을 당할 때 백코스가 굉장히 좀 느린 선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고 또 지역 방어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들에게 향하는 패스 길을 잘 차단해주지 못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지금 첼시 미드필더들과 단점을 좀 공유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버랑 스크리닝에 있어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기초적인 것들을 잘 못해준다.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우고 축구랑 산토스는 이게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아무구는 이 선수들보다는 좀 더 볼플레잉에 좀 특화된 선수란 말이에요. 수비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잘 못해주는 선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 선수를 봤을 때 장점은 많아요. 근데 사실 첼시 선수단도 장점이 많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특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점이 높은 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선수가 가진 단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선수가 당장 6번이나 8번으로 기용됐을 때 첼시가 갖고 있는 불균형의 단점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당장은. 결국엔 이 선수는 지금 어떤 이유로 산토스 우고 축구를 복귀를 못 시켰잖아요. 그때 6개월 동안 잠시 머릿수만 채워주고 내년에 다음 시즌에 산토스가 복귀를 했을 때 산토스의 자리를 메꿔주러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를 가는 그런 블루코의 영입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런 경향이 강해요. 이 선수가 어쨌든 라비아가 지금 컨퍼런스 리그 명단에 빠졌고 아무구가 컨퍼런스 리그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좀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엔소 카이세도에게 향하는 부담을 좀 줄여주다가 또 여름에 산투스가 복귀를 하면 스트라스부르로 떠나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구가 좋은 재능인 것은 맞지만 산투스나 우고 축구에 비해서는 아직 확실히 밑단계예요. 많이 떨어지고 지금 즉시 전력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출전 시간을 받으면서 그래도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줄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 선수가 리그에서 나와서 첼시 기존 선수들이 보였던 단점들을 메꿔주고 1군 멤버로 자리를 잡는 것은 조금 무리한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일단은 6개월 동안 머릿수만 채워주고 내년에 성장세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무구 선수가 프랑스 내에서는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지금 첼시가 사실 미드필더들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사실 저희도 블루코의 영입 전략에 대해서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영입들이 진행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새로운 체제는 선수들을 축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일종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멀티클럽 모델을 구축하고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좀 더 넓은 폭의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 선수들을 이렇게 임대를 보내고 영입한 모든 선수들이 첼시 1군에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 선수들로 인해서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영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이번 시즌에 1군 영입, 사실 겨울엔 아무구밖에 없었지만 1군 영입들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마레스카 축구를 생각해봤을 때 와일리 같은 선수를 스트라스부르가 아닌 첼시로 직접 영입할 이유는 딱히 없었단 말이죠. 근데 또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미드필더를 보강해야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아무구가 지금 당장 첼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퀄리티나 스타일을 가진 선수도 아니고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공감이 가는 게 많습니다. 선수들 좀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잘 돼서 터져서 첼시 스타일에 맞으면 쓰고 아니면 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런 선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근데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영입이 계속되면은 물론 스카우팅이 정말 중요해서 안드레이 산토스나 우고 축구 같은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예시이고 하지만 선수들을 너무 많이 영입하다 보면은 기존 코밤 자원들을 좀 배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은구모아 선수가 나가기도 했고 또 아치안퐁도 재계약에 있어서 난항을 겪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첼시에 키아노 다이어라든지 락사키 같은 유망한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드필더 숫자는 너무나 많고 아무고까지 영입이 됐는데 도대체 보드진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 선수들이 다 성장을 하려면 경기를 뛰어야 되고 임대를 가야 될 텐데 임대 슬롯도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냥 선수들을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첼시가 이번 겨울에 미드필더를 보강했어야 되는 것이지 선수를 영입해야 됐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우고 축구와 산투스가 다음 시즌에 복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미드필더 편을 다루면서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구는 산투스 우고 축구에 비해서 현재는 좀 밑단계에 있는 선수이고 이 선수가 과연 키아노 다이어, 락사키보다 수준이 훨씬 높냐? 그것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다이어, 락사키는 첼시 뉴스에서 평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고 그럼 결국 아무구 영입은 내년에 산투스의 이제 임대 복귀를 염두에 두고 스트라스부르의 전력을 충원하는 그런 식의 영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상식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현 시점에서 이렇게 영입을 할 필요는 없는 선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많고 또 첼시가 없는 뽀른반 기술적인 프로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줄 수는 없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좀 있고 이 선수의 성장세를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이 선수의 단점이 개선이 된다면 분명히 미래에 향후에 첼시 1군 멤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미드필더의 기본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또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네, 아무구가
굉장히 재능이 좋은 선수예요. 뭐 무고축구 산토스처럼 이제 동나이 때 많은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니고 사실 다이어 말씀해주신 코밤의 키아노 다이어보다 좀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냐 이건 아니지만 말씀해주신 미드필더들의 기본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선수고 그 볼음반과 탈압박, 전진 드리블이라는 좀 스페셜함이 있잖아요. 기본을 잘 지키는데 그런 스페셜함이 있다는 거는 이 선수가 좀 장기적으로는 높은 퀄리티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의 유일한 영입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구 선수가 이제 남은 그 후반기에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는 것이 또 첼시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 선수가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잘 메꿔주는 것이 또 시즌 운영에 있어서는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후반기를 잘 치러주고 또 다음 시즌에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또 긍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마티스 아무구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마치고요. 또 다음에도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